특별한 이유 없이 밥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조금만 과식을 해도 가스가 차고 복부 팽만이 잘 생기는 시니어님들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국민의 60%가 소화기 문제로 병원을 찾는다고 할 정도로 소화불량은 현대인을 괴롭히는 고질적인 병입니다. 오늘은 중년에 접어들수록 소화가 안 되는 의외의 이유와 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평소 속이 불편했던 저도 만족한 제품 하나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리 시니어TV의 글로리입니다. 중년에 접어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의외의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나이 먹으면서 급감하는 소화 효소량입니다. 소화 효소는 음식물을 소화하는 데 필요한 물질인데요. 이 효소들이 소화 과정에서 음식물의 구성 성분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이 소화 효소의 분비량이 급격하게 감소된다고 합니다. 또 효소는 체내에서 일정 양만 분비가 되기 때문에 평소 가공식품, 육류 위주의 식사를 즐기신다면 소화 효소가 평소보다 더 많이 소모되어 소화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빠진 식습관도 소화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요즘은 배달 어플도 잘 되어 있고 가공식품도 편리하게 만들어져서 나오는데요. 일부 가공식품은 당분, 트랜스 지방이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 효소를 많이 소모하여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오랜 시간 앉아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 먹고 눕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야식 또한 먹고 곧바로 잠자리에 들기 쉬워 소화 문제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생존을 위해 끼니를 때운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맛있는 한 끼 식사는 하루를 활기차게 해줄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즐거운 식사 자리를 위해 평소 어떤 습관을 가지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습관은 바로 꼭꼭 씹어먹기입니다. 식사할 때 성인 기준 평균 씹는 횟수는 15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소 30번 이상 씹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음식을 꼭꼭 씹어먹게 되면 입 안에서 음식이 충분히 작은 조각으로 나눠지고 침 속의 소화 효소와 잘 섞인 후 넘어가기 때문에 위와 장의 부담을 많이 줄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몸속 소화 효소를 늘리는 것입니다. 침 속에 들어있는 아밀라제가 탄수화물의 분해를 돕는 대표적인 소화 효소인데요. 이 소화 효소는 식품을 소화하고 영양소를 분해하고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그 수는 급격하게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중년 이후로 입이 자주 마르는 분들이 소화를 잘 못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효소는 음식이나 효소 식품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잘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한 연구에서는 효소를 잘 섭취하면 소화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고 숙변을 제거해서 장기적으로는 장 독증을 예방한다는 것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정말 많은 소화효소 제품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제품을 골라야 하는지 막막했던 시니어님들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소화효소를 고를 때에는 역가 수치와 효소의 섭취 안정성, 그리고 효소 식품 표기 이 세 가지만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역가 수치입니다. 역가 수치란 효소의 함량이며 가격대가 비슷하다면 역가 수치가 높은 게 좋겠습니다. 대략 30만 유닛 이상이 되는 수치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효소의 섭취 안정성입니다. 효소는 열과 산에 취약하지만 우리의 소화기관은 38도에 달하는 고온의 위산관 같은 강한 산성 물질을 뿜어내기 때문에 그 환경을 버티지 못한다고 합니다. 소화기관에 도달하기 전에 활동을 못하는 효소라면 높은 역가 수치는 의미가 없겠죠. 게다가 한 효소 관련 학술지에서는 효소가 소장 및 대장에서 활성을 나타내지 못하니 효소를 안정화할 수 있는 기술로 제품화가 되어야 한다며 그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열과 산이 높아도 활성도를 유지하는 효소가 효소의 섭취 안정성이 높은 효소이며 효소 제품을 고를 때 섭취 안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품의 성분 표시 사항 중 식품 유형의 효소식품 표기를 꼭 확인하세요. 정식적인 효소식품 생산 절차를 통해 만든 제품만이 가능한 표기이니 효소식품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에 맞는 제품을 시녀님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MT자임 Q라는 소화 효소 제품입니다. 이렇게 공유 식단용과 육류 식단용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MT자임 Q 제품을 제가 실제로 2주간 직접 섭취해 보았는데요. 상당히 만족스러워서 주변에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는 지인분들께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MT자임 Q 공유 식단용의 역가 수치는 총합은 76만 2천 유닛, 육류 식단용은 40만 3천 유닛으로 역가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아밀라제를 본딴 이미지에 비해 우측의 MT자임 효소 원료 사진은 기존 효소에 뭔가 많이 뭉쳐져서 덩어리져 있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효소를 코팅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실제로 코팅 처리된 효소는 산도에 대한 내성 실험에서 대조군보다 3배 이상, 내담즙 실험에서는 약 7배, 온도에 대한 내성 실험에서는 1.6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대조군 대비하여 효소의 섭취 안정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제품 표기면에 효소 식품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니 이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내 약국 체인 온누리 약국을 운영하는 온누리 스토어에서 출시한 제품이라고 하니 더 믿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 식사만 하시는 시니어님들께서는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많이 들어간 공유 식단용을 추천드리며 평소 체중 감량, 근육량을 위해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고 계신 시니어님들께서는 단백질 분해 효소 함량이 높은 육류 식단용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요즘 효소 식품의 인기가 늘어가고 있는 만큼 고르기도 쉽지 않을 텐데요. 자주 들어가시는 네이버 쿠팡에 MT자임을 검색하셔서 MT자임의 실제 사용 후기를 보시고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시니어 분들을 위해 전화로도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전화로도 주문 가능하다고 하니 영상 하단에 남겨드린 전화번호로 꼭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